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20년이 넘은 돌싱남입니다. 학창 시절에 얌전하고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 주던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과외 선생님하고 눈에 맞아 부모님 몰래 연애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여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짜릿함에 빠져서 수도 없이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누나가 임신을 하였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대학도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부모님께서 아기는 잘 키워줄 테니 열심히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복학한 아내는 얼마 되지 않아 같은 학교 대학생과 바람이 났고 어느 날 말도 없이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혼하자는 연락과 함께 서류만 보냈고 그렇게 20살의 돌싱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 아들 생각만 하면서 독하게 공부를 하였고 재수를 해서 약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벌써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아들과 둘이 산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만나는 여자도 없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은 40대 되기 전에 빨리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다며 괜찮다고 매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몇 번 집에 데리고 오고 소개도 시켜주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도 제 아들만큼이나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아서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이뻐해주고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주었고 그때마다 감사하다며 저한테 전화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에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보낼 줄 알고 있었지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날도 아들 여자친구와 같이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위로해주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집에 내려다주고 집에 왔습니다. 항상 아들과 함께 있던 집이었는데 혼자 있으니 더 쓸쓸하고 아들이 군대 갔다는 것이 너무 실감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들과 아침에 같이 먹었던 음식을 꺼내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군대 가고 나면 아빠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실 테니 훈련소 다녀온 첫날에 와서 술 친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아들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혼자 술 드시고 계실 줄 알았다면서 차갑게 먹던 음식들을 따뜻하게 데펴주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여자친구와 아들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적당히 몇 시간 마신 뒤에 아들 여자친구는 집에 갔고 저도 잠을 바로 잤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아들 여자친구한테 안부 연락이 왔고 2번 정도는 퇴근 시간 때쯤 약국으로 찾아왔길래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들의 첫 휴가 날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씩씩한 모습으로 아들이 집에 왔고 음식 솜씨는 없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나름 음식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들과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아들이 불렸다면서 괜찮냐고 묻는 말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다친 곳 없이 밝은 모습으로 휴가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같이 밥을 먹고서는 그 둘은 데이트하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 보니 아들은 군대에 복귀를 하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아들 여자친구의 연락과 놀려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표가 있다면서 저한테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보러 가라고 하였지만 딱히 같이 갈 친구도 없고 아들도 군대가 있다 보니 같이 갈 사람이 없다며 저한테 계속 같이 가자고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고 딸이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걷는 중에 자꾸 팔짱을 끼려고 하였고 그때마다 장난치면 안 된다며 웃으며 거절하였지만 일찍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빠와 팔짱 끼고 데이트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이고 저에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번화가도 걸어 다니고 스티커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와 영화 데이트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데이트하고 싶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선약이 있다는 거짓말로 그 아이의 데이트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길래 그것이 끝이 난 거라 생각을 했고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평소처럼 약국을 문을 닫고 마트에 들러서 주말에 먹을 장을 봐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아들 여자친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선약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춥고 다리도 아프니 집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길래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본인의 어렸을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들과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 아들이 부럽다고도 생각했고 이런 것이 아빠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저한테 고마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남자친구의 아빠가 아니라 남자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젊은 스타일의 추리닝 또는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스타일로 입고 아들하고도 옷 치수가 같아서 아들이 안 입는 옷도 제가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 얼굴이 동안이거나 몸매가 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나이 또래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대비 회식 등 술자리가 없어서 술을 적게 먹고 개인 시간이 많다 보니 운동 및 취미도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제가 남자로 보인다면서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농담하지 말라면서 웃어 넘겼고 사다 마시면 밥 먹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밥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심이라면서 저한테 계속 말을 하였지만 저는 자연스레 웃으며 못 들은 척 무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말하고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진심인 줄 믿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 사실을 알게 되면 상실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군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순간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들 여자친구를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에 너의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이기에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듣게 설명 및 설득을 하려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수무책이었고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뿌리치려고 하였지만 있는 힘껏 제 목을 휘감고 있어서 풀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게 키스를 여러 번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여자와 한 키스의 여운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되어서 찾아와 울다가 잠들었다가 가기도 하고
장문의 편지와 선물을 가게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길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서 앉기도 하고, 그냥 찾아서는 커피만 주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보다도 제가 너무 강경하게 거절했다가는 아들에게 그 여자애의 마음이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저도 계속 고백과 마음 표현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설레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녀입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남편과는 주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 초반에는 매주 남편이 오거나 제가 가거나 해서 만났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아마 아이가 없으니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 때는 집안일도 하고 산책도 나가고 하면서 활동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혼자 지내게 되고 남편도 자주 안 오다 보니 매사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도 찌고 게을려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즐겁지 않아서 그런지 금세 집에서 안 나가게 되더군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아파트에 붙어있는 테니스 동호회 모집 문구를 보고 고민하다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였더니 배우면서 시작하면 된다면서 한번 나와서 같이 해보고 결정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름 가장 깔끔한 운동복을 챙겨 입고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 같은 초보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어울려서 자세도 배우고 라켓 잡는 법도 배우고 테니스도 쳐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운동이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지만 사람도 만나고 땀도 흘리고 살도 빠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였더니 열심히 배워서 자기도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안 쓰는 테니스 라켓도 있다면서 보내줄 테니 그걸로 해보고 안 맞으면 새 라켓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 시간이 되면 매일 갔습니다. 테니스 실력도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를 하게 되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가입한 초보 아줌마들이랑은 거의 동네 절친이 되면서 이래저래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남편 또는 아이들과 같이 와서 테니스를 치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복식으로 같이 치고 싶어도 어떤 날에는 짝을 맞출 수가 없어서 구경만 하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혼자서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데 어떤 젊은 남성 회원이 오더니 괜찮으시면 같이 치자고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잘 못 친다고 죄송하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자기도 초보라면서 같이 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치고 있는데 친했던 아줌마 부부가 같이 치자며 왔고 그렇게 넷이서 복식으로 테니스를 하였습니다. 같이 팀으로 치니까 혼자 치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친 젊은 남자가 얼마나 잘 치던지 배려를 받으면서 이기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제가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그렇게 넷이서 동네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웃고 놀았고 경기에서 진 부부는 다음번에는 꼭 이기겠다며 다음번에도 맥주 쏘기 내기를 제안해왔고 저희는 쿨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 젊은 남자에게 개인적으로 테니스 레슨도 받고 같이 팀으로 복식 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테니스를 치던 중 다리를 접질리면서 다치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태도와 눈빛이 평소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 및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제 집으로 그 남자가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임을 충분히 어필하였으나 상관없다며 저돌적으로 달겨들었고 저 역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나온 동네 아저씨 같은 남편과 달리 그 남자의 탄탄한 몸매와 힘은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특히나 지치지 않는 체력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서 하는 동호회 활동이기에 저희 이런 불같은 만남을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하였습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집에 가거나 간혹가다 가는같이 안 치거나 나름 신경을 쓰면서 만났습니다. 그날도 테니스를 제가 먼저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씻고 나온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도 안방에 불을 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 소리가 들리길래 얼른 방으로 오라고 불렸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서 조용히 몰래 왔는데 걸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청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 씻고 수건으로 물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 저 이렇게 만났고 조용히 정적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이제 여기는 자기가 올 곳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 모두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아무래도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고 그 후로 몇 번 더 동호회는 나왔지만 제가 불편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이혼 서류와 함께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제 변명과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채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힘들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남편에게 제가 보냈던 변명의 문자들과 그날에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해서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불리해지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제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 자기 말대로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그냥 바로 결정하고 도장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단 한 번이 바람으로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자신도 없고 부부간의 믿음을 저버린 저를 용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몇 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혼 관련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아직 남편이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는 유부녀입니다. 친구들 대비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고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기에 빨리 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 수공예 작가입니다. 미대를 나왔고 집에 작업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루 종일 집에서 보냅니다. 가끔 외출을 하는 경우는 장 보러 가거나 남편이 건망증이 심해서 두고 간 서류들을 회사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바로 근처라서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갑니다.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그 외에는 외출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집을 남편의 회사 근처로 구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도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집값도 저렴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올 때는 저희가 가진 돈 대비 넓고 좋은 집으로 왔기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다 보니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지다 보니 엄마 아빠 집에 가는 경우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처럼 남편의 두고 간 서류를 가지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바쁜지 직접 내려오지도 못하고 후배를 내려보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얼굴을 모를 거라고 하였기에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선가 낯이 익은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동아리 선배 오빠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하였더니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지금 회사 선배 사모님 뵈려 나왔다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진 곳에 저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가 찾는 사람이 나 아니냐고 물었더니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맞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살짝 당황했습니다. 바쁜지 제가 가져온 서류를 받아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뭔가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웃기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회사 후배가 제가 아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참 세상 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집에서 혼자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좋다며 날짜만 잡아서 알려주면 음식 등 손님맞이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남편과 같이 그 오빠가 저희 집으로 놀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제 선물을 사왔다고 하였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남편이 잠이 든 후에 그 오빠는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혹시 선물을 확인해 보았냐고 묻길래 아직 안 봤다고 하였더니 꼭 보고 나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오빠가 간 후에 선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야한 여자 속옷과 함께 그 오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가 나서 막 따졌습니다.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면서 잘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 괜찮으면 잘 어울리는지 자기한테도 보여주면 더 고맙다면서 괜찮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상사 와이프에게 이런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속옷을 들고 그 오빠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선물 박스를 던져버리는데 저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침대로 끌려갔고 싫다는 의사표현을 계속하였지만 강제로 그 짓거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관계 후에 그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버렸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들을 대충 수습을 하여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을 깨워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만취가 되어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오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제 일을 꺼냈더니 정말 성의 없게 미안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밖에 사과할 수 없냐고 진심으로 미안하냐고 물었더니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며 보자고 하였고 그렇게 밖에서 만났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을 하기가 곤란하니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오빠의 차를 타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섭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것은 어느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였더니 또 제 몸에 손을 대면서 저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였지만 너무나 외진 곳이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힘으로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또 저는 그 오빠가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2번이 끔찍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기는 미안하지 않다면서 너도 좋아하던데 또 생각나면 연락 달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팔자 좋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밉고 화가 났습니다. 저를 부르는 남편은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당황해하였지만 금세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침대에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남편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간 놀래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정말 무슨 일이 있냐며 저한테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그 자식을 죽이려 가겠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남편과 수많은 대화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범행은 밝혀졌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났고 그 오빠는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가끔씩 자다가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보면 놀래서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미안하다며 달래주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 악몽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 끝나가는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쯤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기 직전까지 친구들이 말리고 저도 다시 잘 해보려고 하였지만 이미 깨져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혼한 전 처하고는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뭐가 그리 급했던 것인지 당장 전 처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투기도 하였지만 또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둘씩 이겨내고 다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고 아직 너무 어렸기에 피임을 통해서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그렇게 깨가 쏟아지는 신혼일 것만 같았던 저희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싸우는 것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시다면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아직 대학 졸업을 못한 처제를 혼자 독립시키는 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부부를 불려서 처제가 독립할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쇼인도 부부처럼 처갓집에서는 서로 다정하게 대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는 저희 모습을 보며 처제가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화가 난 줄 알고 오해도 하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하였지만 처제는 믿지 않았고 약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처제가 오면서 집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실 불은 꺼져 있고 각자 저녁 챙겨 먹고 저는 제 방으로, 아내는 아내 방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는데 처제가 오면서부터는 거실에서 사람 소리도 나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도 거실에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가끔가다 아내와 처제가 싸우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좋았습니다. 친자매인데도 생각보다 싸우는 일이 많더군요. 옷, 화장품, 구두 등 정말 여러 가지의 사소한 이유들로 싸웠습니다. 보통은 몇 시간이 지나면 둘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해를 하였지만 아주 가끔은 며칠씩 싸우면서 냉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유독 마음이 약했던 처제가 며칠씩 쏟아지는 아내의 독설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위지할 곳도 없고 속상해하는 처제가 안타까워서 데리고 나가 간단히 맥주도 한 잔씩 사주면서 처제의 응어리도 달래주고 아내의 욕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처제가 친해져 가고 있는데 퇴근 시간대쯤 맞춰서 처제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면서 펑펑 울었는지 눈도 빨갛고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기면서 펑펑 우는데 주변 회사 동료들에게 오해받기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제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일단 집 근처로 가자고 하였고 택시 안에서 처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를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다소 품행이 안 좋아 보여서 저도 처제가 헤어지기를 권했지만 보기와 다르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처제에게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었고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제가 그 남자친구에게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주고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름 첫사랑이라면 많이 좋아했던 남자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와서 저를 보자마자 서럽게 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처제는 나름 위로를 원했지만 불같은 아내 성격의 처제에게 화를 내었고 답답했던 처제는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혹시 처제 왔냐고 연락이 왔고 지금 나랑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처제가 집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 한 잔 사주면서 달래주고 있는데 처제가 저 같은 남자가 어디 없냐며 언니도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남자복도 없다며 언니가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제가 집에서 입는 옷 스타일이 더 과감해졌고 화장도 항상 이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 절 보며 윙크를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잠이 든 새벽 시간에 몰래 제 방으로 와서 의도적으로 가벼운 스킨십까지 하고 갔습니다. 가끔은 샤워를 하고 가운만 두른 채 제 방에 와서는 괜히 제 침대 옆에 누워서 가까이 붙어 있다가 갔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 혼자 착각이라며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하였지만 제 말 한 이후로 유심히 보았는지 어느 날 처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제는 저에게 별다른 마음이 없다며 결백하다고 하였지만 며칠 후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맞고 뽀뽀를 하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짝사랑을 했다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로 처제는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더 멀어지고 심지어 아내가 저를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처제에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고 형부로서의 행동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처제의 문자와 전화 때문에 아내와 싸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주말에 거래처 사장님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곳까지 아내가 저 몰래 따라왔다가 저에게 들킨 적도 있습니다. 아내의 의부증 증세와 망상을 점점 더 심해졌고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함을 증명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몰래 연락을 주고 받았을 거라는 둥, 조금만 늦으면 처제랑 만나고 왔냐고 하는 둥,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진짜로 출장 가는 거 맞냐며 처제 원룸에 가서 지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둥 저를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핸드폰과 처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고 수시로 위치 파악 및 만나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의 연속이 되다 보니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랑 이혼하고 처제랑 본격적으로 만나려고 그러냐면서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힘들게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끔씩 처제에게 보고 싶다면 전화와 문자가 오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았든 안 좋았든 부부의 연을 맺었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안 믿어주고 의심을 하던 전처가 너무나 야속하지만 어차피 오래 못 갈 부부의 연이 이렇게라도 빨리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좋게 헤어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되던데 제 사연도 나름 특별한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주변도 부족하고 글 쓰는 재주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냈으니 한번 봐주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직장인입니다. 아내도 4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인공수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임신하기 위해서만 살 수가 없기에 40살이 넘으면서는 생기면 낳고 아니면 아내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남은 방들이 있었고 취미용품 및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도 2대이지만 한 대는 쉬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내 회사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전될까봐 번갈아 가며 탔지만 매번 주차 등록을 해야 하거나 관리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한 대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제가 음식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서 오갈대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안 계시고 처남은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30대 초반에 아직 미혼입니다. 얼굴은 다들 평범하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예쁜 편입니다. 게다가 몸매는 필라테스와 요가를 오래 해서 그런지 정말 20대 애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 초기에 처제 남자친구들이 자주 바뀌면서 소위 정말 잘 나갔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처제가 저희 집에 들어왔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와 은행 대출로 시작한 장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대내외적인 악재로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그나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메꾸다가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빚 없이 정리한 게 어디냐면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 보자고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처제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용돈도 주고
남은 차도 자유롭게 써도 된다면서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라고 하였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며칠씩 밥도 안 먹는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 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우리는 애도 없고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었는데 여유자금을 처제에게 주고 다시 한번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처제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망했다면 음식 맛을 올려서 재창업을 하면 됩니다. 처제의 식당 위치가 안 좋아서 망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목이 좋은 곳에서 재창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위치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국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잘 되던 곳도 망하는 시국에 새롭게 창업한 식당이 단골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또 창업하면 성공할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제 말에 동의는 하지만 처제가 먼저 죽을 것 같다며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상처는 더 커질 것이고 나중에 다시 일어설 기회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기에 재창업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처제도 이 말을 들었는지 제 말이 맞는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저의 제안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장도 보았고 웬일인지 처제가 요리를 해준다고 하여서 더 큰 기대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보다는 훨씬 요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처제가 만들어준 스페셜한 요리와 안주에 술도 얼큰하게 마셨습니다. 처제가 많이 서운했는지 할 말이 있다면서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도 했고 받아줄 생각으로 간 것이기에 처제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처제의 주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이야기들과 행동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쯤 처제가 완전히 만취를 해서 횡설수설을 하길래 이제 술자리를 끝내고 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자기를 무시하냐며 발끈하기 시작했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친동생 아니라서 동생 취급도 처제 취급도 못 받는다고 서럽다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남과 차별하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정말 그러는 것이 아니라며 숙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로 따라서 나갔지만 처제를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나가서 그 동네를 다 뒤져서 공용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던 처제를 업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제를 침대 눕힌 뒤에 아내에게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장인어른의 친한 친구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장인어른 친구 부부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친구 딸을 입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인 아내와 처남보다도 입양한 딸인 처제를 더 잘해주고 더 아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춘기였던 아내는 처음 처제가 너무 미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자식, 친동생처럼 사랑으로 지내왔는데 요번 일이 정말 많이 서운했던 것 같다며 살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잘 풀고 웃으면서 돌아올 거라 믿고 간 여행은 돌아오자마자 처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아내하고는 가끔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수시로 처제에게 돌아오라고 절대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거 아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장도 전화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못 도와준다고 한 것일까요?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자고 했던 것뿐이지 도와주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웃으면서 처제와 잘 지내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노총각입니다. 형제로는 6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식당은 부모님께서 먼저 운영하시다가 제가 30대 초반 사업에 실패를 한 후 부모님의 권유로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제가 혼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도 제법 있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맡은 이후로는 SNS 및 블로그에 홍보 이벤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지인 손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해외여행도 한 번 없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께 드디어 다운 효도를 하게 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지난 폭설 때 눈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부모님만 속만 썩이다가 자식으로서 성공하는 모습도 결혼을 하는 모습도 이쁜 손주도 못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몇 주를 넘게 술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후에 본인 집으로 갔던 동생네 부부가 연락도 없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저는 그때도 이미 많이 취해 있었고 그냥 동생이 말하는 대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만 나누더니 바쁘다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내려온 김에 부모님 산소에 들렀다 가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갔는데 뭘 또 가냐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저는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동생에게서 들어온 돈을 보았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돈이냐며 물었더니 부모님 유산을 정리해서 제 몫을 보내놓은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동생에게 50대 50으로 나눈 것이 맞나고 묻자 형은 이미 잘나가는 식당을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현금 재산을 일부라도 나눠준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식당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이에 저의 노력으로 더 인지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식당도 확장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동생의 그런 차가운 모습에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주변에서 부모의 유산으로 싸우는 지인들을 많이 보았고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기에 다시 한번 참으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유산이 얼마인데 이래저래 해서 형한테는 이 정도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겠다고 말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바쁜데 짜증나게 하지 말라며 그렇게 억울하면 부모님이 살던 그 시골집을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군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최근에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잘 팔리지도 않고 팔려고 시골집이라 돈이 얼마 안 되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면 어떡하냐고 하였더니 이제 본인 상속분인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팔지 말라고 하면서 가져갈 건지 말 건지만 말하라고 하기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는 줄 수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면서 일부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그렇게 제가 부모님이 살던 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 집에 가보니 동생이랑 재수씨가 얼마나 뒤지고 찾았는지 예상이 될 만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제자리 가져다 놓고 고장난 것들은 쉬는 날마다 부품을 가져가서 고쳤습니다. 그날도 찢어진 장판과 벽지를 수리하려고 오래된 가구들을 드러내는데 옛날에 가게에서 처음으로 썼던 카운터 금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붙여 놓은 편지와 쪽지들도 그래도 잘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긴 했지만
크게 망가진 게 없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돈통을 큰 것을 써야 부자가 된다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큰 걸로 골라서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먼지도 털고 닦아주려고 들려고 하는데 엄청 묵직하면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짜증을 내면서 힘들게 마당으로 옮겨서 닦은 뒤에 거실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열지도 못하고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엄마가 사용하시던 화장대를 고치다가 서랍 안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발견하였고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그 금고의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고 안에 뭐를 넣어놨나 너무 궁금했는데 잘 되었다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었을 때부터 제가 써서 드렸던 편지와 작은 선물들도 있었고 제가 매달 드리던 월급 및 용돈이 고스란히 100만 원씩 고무줄에 묶여서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드렸던 용돈을 드렸는데 거의 쓰지도 않으신 채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맨날 돈 쓸 데가 없다면서 집도 있고 밥은 식당에서 먹으면 되고 차도 안 사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식당 봉고차를 쓰시더니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속상하던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생에게 말해주려고 전화를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산 상속 때문에 한동안 말싸움을 해서 그런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의 절반을 챙겨서 동생이 있는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재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 도착했는데 가게 밖에서도 동생과 재수 씨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은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겠다면서 가진 돈을 전부 투자했는데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카페에도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없다 보니 생활비는커녕 가게 월세도 밀려서 쫓겨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싸우더니 동생을 나가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 차를 따라갔더니 뒷골목에 있는 건전해 보이지 않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동생도 나오지 않길래 저도 그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만취가 되어 있던 동생은 저를 보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며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며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테이블에 앉아있는 도우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온갖 허세를 부리며 비싼 술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저 돈을 주면 피 같은 부모님 돈이 그 술집의 술값이 될 것 같아 물만 한 잔 먹고 나와서 재수씨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건물주로 보이는 분과 재수씨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재수씨를 당황해하였고 건물주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밀린 임대료를 내든지 상가를 내놓았으니 상가를 인수하든지 결정을 지으라고 난리였습니다. 건물주는 한참 동안 큰 소리치고서는 갔습니다. 재수씨는 저에게 안부 인사도 없이 잘나가는 식당을 상속받아서 이런 걱정이 없으니 좋겠다면서 첫째 아들이 아닌 사람은 어디 배 아파서 살겠냐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소리를 듣고 나니 그곳에 제가 있을 이유도 없고 가지고 온 돈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유산은 동생네가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갔기에 어느 정도는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재수씨 카페에 관련해서 알아보니 상가 매물로 나온 것도 맞고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름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자주 문도 안 열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굴고 커피 맛도 떨어지면서 지금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재수씨 카페가 있는 상가를 제가 사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주인은 재수씨에게 상가가 팔린 것을 알려주었고
이미 임대 기간도 지났고 밀린 임대료도 있으니 아마 가게를 빼야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새 주인이 카페로 갈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상가잔금을 치르고 카페로 갔습니다. 온갖 짜증과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재수 씨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왜 요즘 따라 자꾸 여기로 오냐면서 망해가는 모습 보니까 즐거워서 자꾸 오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은 채 소리가 질렸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다시 카페에 가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다 이해한 재수 씨는 이제 돈 자랑하려고 상가를 샀다며 비아냥거렸고 상가에서 나갈 테니 보증금을 달라며 소리쳤고 이미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서 받을 돈이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 인수하신 사장님 즉 제가 기존 카페가 나가기를 원하시니 2주 안에 카페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누구 맘대로 임대료로 까냐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와 부동산 사장님을 카페에서 밀쳐냈고 그 사이에 동생도 연락을 받았는지 카페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고 결국 경찰까지 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쯤 지났는데 제 가게로 재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화려한 옷과 화장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재수 씨가 엄청 수수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몇 년만 들어본 아주버님이라고 저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영업 중이니 바쁘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녁 장사 및 마감이 다 끝날 때까지 구석 한켠에 서 있다가 제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냐면서 카페를 안 빼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탁하기 전에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정말 마지못해서 그동안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얼굴은 정말 진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됐다며 그냥 가라고 하니까 화도 냈다가 결혼하기 전부터 하던 카페라면서 지켜달라고 울었다가 가족이라면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한참 동안 헛소리를 하길래 가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와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간다면서 며칠째 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해서 재수 씨를 데려가라 하려고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제 방까지 들어와서는 뭐든지 다 할 기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와줄 생각으로 산 것은 맞지만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사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은데 재수 씨 때문에 너무 불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제가 답답한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0살이나 많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직업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의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사제지간으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라서 저보다도 3살이나 어립니다. 처음에는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 때문에 부모님께서 결혼은 반대하셨지만 그 둘이 너무 좋고 사랑한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결국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가끔 만나면 예상 밖의 형수님 행동과 말투에 당황을 할 때는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고 매일 20대 대학생을 만나는 직업을 가져서 그런 것인지 젊은 아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도 많이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에 따른 생각과 가치관 차이로 가끔씩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한테서 연락이 왔고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하길래 쭉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형수님의 행동과 의견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형이 너무 답답하게 구는 것 같다며 제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형수님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 싫다며 방금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걸으면서 카페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형이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다며 형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불금인데 클럽이나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클은 20대의 교수 사모님으로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나 싶어서 그럼 클럽을 가자며 제가 데리고 일단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는 클럽이라서 그런지 간만에 정말 재미나게 놀고 나왔습니다. 형수님께서 덕분에 잘 놀았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즉 형이 나가 노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형과 형수님한테 모두 문자가 왔습니다. 형은 형수 기분 풀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고, 형수님은 자꾸 클럽이 생각난다며 다음에 언제 갈지 날짜를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클럽 가는 것은 힘들 수 있으니 요번에는 제 친구들과 형수님 친구들이랑 모여서 동네에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자면서 술 약속을 제안하였습니다. 형수님도 그것도 재미있다면서 만나는 여자친구 없으면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도 저랑 같이 노는 자리라고 하니까 흔쾌히 보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노니까 너무 좋다면서 오래간만에 싱글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홀짝홀짝 술을 드셨지만 만취해도 제가 모셔다 드릴 생각이었기에 크게 말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수님께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동안에는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편하게 이름 불려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도련님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저도 좋다며 형수님 이름을 불렸고 제법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도 많이 늦어졌고 형수님도 많이 취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서는 형수님을 모시고 먼저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잠이 오시는지 제 어깨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형수가 저한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터지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형네 집에 도착하였고 형수를 데려다 주고 나왔습니다. 형네 집을 나오는데 순간 마주쳤던 형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고 지내면 큰 사고 터질 것 같아서 그 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형수랑 싸웠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연락해서 기분 좀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알아서 들어오실 거라고 그만 좀 싸우고 연락하라고 하면서 형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형수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도련님이라고 부를 줄 알았던 형수가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목소리가 제법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냐고 물었고 만났습니다. 이미 혼자서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키스를 했으면 연락을 해야지. 숨어버리면 어떡하냐며 실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지만 안 들어간다며 저를 끌고서는 모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지금이라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지만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는 바람에 형한테는 형수 친구네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 거라고 하고서는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외곽의 조용한 모텔로 가서 놀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MT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둘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마음은 커졌고 행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장기간 해외로 학회라도 가는 경우에는 형수와 파티를 즐겼습니다. 형네 집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하였고 심지어 제 가게도 형수랑 같이 출근했기에 파티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집에만 있는 기간도 있었기에 그럴 때면 낮에 가끔씩 가게로 찾아와서 잠깐이지만 데이트하려 가는 날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형수가 형에게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제 가게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고 며칠 뒤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형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형수가 일하려 온 뒤부터는 가게는 더 이상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작은 쪽방에 침대도 넣어 놓았고 수시로 눈만 맞으면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혼자 운영하던 가게였기에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형수는 출근 중이고 약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형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맞은 걸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